네, 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의 DK입니다. 저번 1편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부득이하게 2편에 나눠서 하게 됐고요.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째 영상은 홈디포입니다. 티커는 HD이고요. 작년에 제가 홈디포와 로우스를 심층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당시 조회수가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좀 많이 속상했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각보다 홈디포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홈디포의 매력을 좀 어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홈디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보시면 뭐 어플라이언스나 이 도구, 그 다음에 뭐 보관, 전기, 도배 장판, 뭐 하드웨어, 가든, 그 다음에 욕실, 부엌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인테리어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배당 지표를 좀 보면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58% 정도로 나오고 있고 내년 예측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9% 그리고 캐시플로우 바탕으로 봤을 때는 48%로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성향이고요. 배당 성장률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게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20%, 5년 평균도 20%, 3년 평균 19%, 1년 평균 10%인데 최근에 좀 감소한 게 아쉽긴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역사도 11년으로 괜찮고요. 심플리시티 디비던드에서는 87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홈디포는 867%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260%로 홈디포가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배당 안정성 지표 몇 가지 보면은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확실히 주당 배당금보다 크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배당 커버리지와 배당 성향을 봐도 배당 커버리지가 뭐 200%가 넘어가기 때문에 300%, 200%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배당 성향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게 보이죠. 재무 지표를 좀 더 보면은 레베뉴, 그러니까 매출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이 좀 크게 떨어졌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이 총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테인 어닝스, 이익 잉여금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홈디포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홈디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집콕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집콕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이 집을 꾸미는 그런 열풍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테리어 업체들이 엄청난 실적을 거뒀죠. 미국에서도 이 DIFY라고 이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o it for yourself. 그러니까 예전에는 DIY였어요. 그러니까 F가 없고 그냥 스스로 해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스스로 해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스스로 해라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집안 곳곳을 수리하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 트렌드는 하나의 앞으로 장기적인 트렌드를 잡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홈디포의 매출 성장률도 이 성장률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디포의 브랜드 랭킹을 보면요. 전 세계 2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춘지에서 평가한 건데 21위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모든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랭킹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 파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장에서도 홈디포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로우스를 보면 24%로 상당히 2위와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터머 로열티, 저는 이 커스터머 로열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브랜드 파워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홈디포는 2.65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키 팩터라고 보이기 때문에 홈디포의 성장률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홈디포가 이커머스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이랑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외를 보면은 홈디포가 미국에서 5위예요. 이커머스 매출이 전체 5위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커머스 강점이 있고요. 이 홈디포는
앞으로 원 홈디포라는 이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온오프, 이 옴니채널, 완전한 옴니채널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혼합된 그런 채널을 구축하는 게 목표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홈디포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굳건할 거로 보고 있고, 성장률도 상당히 뛰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입니다.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에너지 지주회사로 북미 지역에서 전력 생산, 송배전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 내 자회사, 이 플로리다 파워 앤 라이트 컴퍼니, 그리고 걸프 파워 컴퍼니를 통해서 546만 명의 고객에게 전통적인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 넥스트 에라 에너지 리소스는 전 세계 최대 규모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력 발전 사업자로 에너지 저장, 에너지 스토리지 부문에서도 선두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 지표를 보시면요, 배당 성향이 60%대로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이 내년 지표로 기반을 했을 때는 56%, 그리고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32%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 5년 평균 12%, 3년 평균 12%, 1년 평균 12%로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배당을 증액해왔고요. 심플리 세이프 디비던드에서는 99점,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에너지의 좀 재무 지표를 보면은 일단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그 전체적인 트렌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토탈 데트, 부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넥스트 에너지는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더 높은 편이에요. 부채 높은데 그 이유는 CAPEX, 그 자본적 지출에 있습니다. 넥스트 에너지는 확실히 다른 동종업계 기업들과는 달리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본적 지출을 좀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본적 지출이 매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 점유율, 시장 점유율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만큼 이 넥스트 에라 에너지의 어떤 그런 매출, 수익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으로는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안정성 지표를 좀 더 보면은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조금은 들쑥날쑥해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편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당 커버리지도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배당 성향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커버리지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국가가 중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여기 미국은 그 규모가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미국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그 속도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 풍력 에너지, 윈드, 이쪽 보시면 여기가 돋보입니다. 생산량을 봐도 풍력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보다 4배 넘게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태양광 에너지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넥스트 에너지는 발전량 기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서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넥스트 에라가 같이 커질 수 있는 그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춘지에서 선정한 Change the World 리스트에서 21위를 차지하면서 애플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리스트에서는 Electric and Gas Utilities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1위 차지했죠. 그래서 앞으로 넥스트에너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에브비입니다. 에브비도 작년에 제가 2편에 걸쳐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했던 것만큼 조회수가 안 나왔지만 상당히 저는 FB를 좋게 보고 있고, 이 영상은 정말 제가 혼을 갈아서 분석한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요약만 할 건데, FB의 핵심 분야는 일단 제약회사입니다. FB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이고요. 이 핵심 분야는 면역학, 이뮤놀로지라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핵심 제품은 휴미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죠. 휴미라, 그 다음에 스카이리지, 그리고 림벅, 이 세 개입니다. FB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지금 6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그리고 배당 지표를 좀 볼게요. 보면은 50% 미만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이게 10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FB가 그 에봇 라보라토리에서 분사했습니다. 그래서 분사했기 때문에 7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배당 인상 역사가 7년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48년이에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배당 왕이 됩니다. 50년 넘게 배당을 늘려온 배당 왕이 되고요. 어쨌든 뭐 분사한 이후로만 봐도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20.86%, 3년 평균 23.36%, 1년 평균 10%로 굉장히 빠르게 배당을 늘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리시브 디비덴드에서는 배당 안정성 점수를 5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수익률을 보면은 FB는 331%로 같은 기간 S&P 500이 260%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배당 안정성 지표를 보면은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안정적이고 뛰어나고요. 주당 지급하는 배당금보다는 크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커버리지랑 배당 성향을 봐도 확실히 이 파란색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예외적으로 있는 것 말고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재무지표를 좀 보면은 FB의 수익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캐시, 이 현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데트, 그러니까 부채도 많습니다. 부채도 많지만 현금이 40빌리언이기 때문에 부채가 65빌리언인 거 감안하면은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약간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IC, 그러니까 투하자본 수익률을 보면은 20%가 넘어가는 엄청난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FB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주 몇 차례 강조했지만, 이 FB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휴미라입니다. 휴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해자를 갖고 있는 약이고요. 다만 이 약이 곧 만료가 돼요, 특허권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당시에 이 부분을 가장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FB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대를 책임질 약품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휴미라를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네 가지라고 좀 해석하고 있고, 림벅, 스카리지, 벤클렉스타, 그리고 임브루비카, 이 네 개가 정말 큰 기대가 되는 그런 약들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임브루비카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림벅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는 이 두 개가 이 휴미라 매출을 대체할 기업들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FB가 비록 휴미라의 특허권이 만료되지만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기 때문에 전 FB의 미래에는 전혀 걱정이 없고 오히려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를 선정했는데 오늘 한 가지 보너스를 꼭 포함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JP모건입니다. 티커는 JPM이고요. JP모건은 제가 2020년 7월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좀 만들어 봤고요. JP모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 사업부로 나뉘는데요. 먼저 Consumer and Community Banking, 소비자금융, 그 다음에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IB이고요. Asset Management, 자산관리, 그리고 Commercial Banking, 상업금융입니다. 2019년도 매출 기준 각 사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32%, 12%, 그리고 8%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부가 소비자금융, 그리고 CI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금융은 전통적인 리테일 은행 업무를 말하고요. 예적금, 중소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CIB는 기업에게 하는 대출, 컨설팅 서비스, 미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채권 서비스, 리서치 등등이 포함됩니다. 자산관리는 퇴직연금 등 말 그대로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상업금융은 기업 대출, 투자,
상업 부동산 파이낸싱 등을 말합니다. 이 배당 관련 지표를 보시면요, 배당 성향이 34%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24%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 역사를 보면은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20%, 5년 평균 16%, 3년 평균 21%, 1년 평균 5.8%로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1년은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배당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JP모건은 이제 10년 동안 배당을 늘려왔고, 심플리티 디비덴드에서는 배당 안정성 점수를 6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배당 총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JP모건은 271%로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260%이기 때문에 아주 근소하게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배당 안정성 지표를 보면은 주당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요. JP모건은 좀 안 좋은데, 이게 은행 업무 특성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은행 특성상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배당 커버리지와 배당 성향을 보면은 확실히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JP모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은행주이고요. 저는 미국 은행 중에서는 JP모건 말고는 매력을 좀 못 느끼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 등급을 보면은 단독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JP모건은 투자은행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반 은행이 부진할 때 투자은행 부분이 굉장히 큰 선전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투자은행이 있죠.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CEO 중 한 명이고요. 이 제이미 다이먼이 정말 JP모건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통적인 은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스퀘어나 페이팔 같은 그런 핀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이 JP모건 같은 전통적인 은행주들은 부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JP모건은 좀 예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JP모건은 진짜 이 빠른 이 핀테크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카드 리더, 그러니까 스퀘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JP모건이 핀테크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 모델 탈피해서 이 스퀘어나 페이팔이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을 같이 접목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 JP모건이 미국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선언했어요. 30빌리언 무료요. 규모가 30빌리언으로 굉장히 큰 규모죠.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말 아주 쉽게 통과를 하면서 미국 금융당국에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JP모건의 어떤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살펴본 이 톱7, JP모건을 제외한 톱7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면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했을 때 수익률이 무려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이게 보시면 연평균 이 포트폴리오는 26%의 수익률을 달성한 거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14%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연도별로 봐도 이 파란색이 제가 이제 구성한 포트폴리오고, 빨간색이 S&P 500인데, 보시면 이때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과거는 이제 참고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2021년을 빛낼 배당 성장주 톱7과 그 다음에 보너스 하나까지 총 8개를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다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다른 8개 기업으로 미주네 집의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8개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할 거고요. 그래서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우리 채널에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고 혹은 또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